가상적기는 T-38이 아닌 유사하지만 한 단계 위의 성능을 가진 F-5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훈련기와 전투기의 범용성을 보면 T-50, FA-50은 T-7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의 TX 프로그램, 즉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록히드 마틴 카이의 컨소시엄은 보잉 사브의 컨소시엄의 TX에 대비 비용 경쟁에서 160대 90으로 무참하게 박살이 나게 됩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받은 기술로 오히려 미 공군에 수출하게 된다는 꿈들은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죠. 선정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히 한국에서 설계한 기체라고 해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죠. 거의 반밖에 안 되는 대당 단가에 미 공군도 훅 하고 넘어갔지만 문제는 싼 게 비지떡이라 성능이 떨어지는 건 그렇다 쳐도 윙락이 발생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죠. 윙락이라는 게 항공기의 실속을 유발하고 고바등각상에서 조준이나 조종의 문제를 야기시켜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제한하는 형상입니다. 즉,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나오면 이걸 해결하느라 시간과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잉에서 해결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한 기동을 못하게 막은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이래저래 납품이 늦어지는 훈련기 T-7에 대해서 미 공군이 새로운 프로그램 ATT Advanced Tactical Trainer, 즉 고등 전술 훈련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일단 기존의 T-7의 납품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노후화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소량 대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대여가 누구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나지 않다가 지난 10월 21일 RFI가 요청됐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RFI는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수행하는 사전 작업이에요. 즉, RFI를 통해서 사전 예산과 스펙을 정하고 해당 스펙을 기반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다음 참여업체 대상으로 RFP, Request for Proposal, 즉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죠. 그 다음에 제안 요청서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며 기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의 프로포절, 즉 제안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안서 내에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하며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없는 거는 언제까지 개발하고 돈은 얼마 든다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고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ATT 사업은 기존의 훈련기 도입과는 다르게 고등 전술 훈련기에 더해서 공군용 가상적기까지 합친 사업입니다. 당연히 훈련기니까 기존의 T-7을 고도화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했지만 최소 100대에서 400대까지 예상되는 대형 사업을 후보기 모두, 즉 보잉을 제외한 카이, 이탈리아 아에르마키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에요. 아마 T-7 사업 실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보험적인 문제와 연가판으로 생산된 T-7의 확장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돼요. 성능을 가격에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나서 비행 중에 윙락이 발생하는 상황을 수정하고 있는 T-7은 훈련기로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상적기로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요. 더구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수정이 아니라 이게 4개월 만에 해결됐다는 건 여러가지 의심이 듭니다. 어쩌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동작을 못하게 락을 걸어 놓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더더욱 가상적기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모의 공중전에서 가상적기가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훈련생이 알게 된다면 정확한 가상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안정적인 비행 능력과 정비의 편의성, 낮은 운영 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훈련기는 가상적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체는 아니에요. 이전에 미 공군이 T-38을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가상적기는 T-38이 아닌 유사하지만 한 단계 위의 성능을 가진 F-5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T-38보다는 훈련기와 공격기를 겸할 수 있는 F-5를 도입해서 평시에는 훈련을, 전시에는 공격 및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날아다니면서 실전 경험으로는 FA-50, T-50이 단연 압도적이죠. 특히 훈련기와 전투기의 범용성을 보면 T-50, FA-50은 T-7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기 사업은 기체의 가격이 비싸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가격 대비 높은 성능과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가상적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라 이번에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습니다. 물론 기존에 선정된 T7을 뭉개버릴 가능성은 낮고요.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것이 정비나 운영 비용에 도움이 되는 만큼 T50을 미 공군이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미 공군의 콜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T50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한 기동을 하는 가상적기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 비행 성능에 문제가 있는 T7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실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 T50이라면 충분히 성능상으로 요건 만족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T7의 해외 진출에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